네,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지킬 것인가 뺏을 것인가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각 당의 당내 예비 후보 간 신경전도 각 축도 본선 못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 던지고 뛰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텐텐원 안민석입니다. 텐텐원 네. 뭡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 네. 제가 10년 준비한 그런 이제 경기 발전 구상입니다. 아, 텐텐원. 아유, 탱탱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뭐 사람들도 만나고요. 특히 예. 이제 한국노총을 갔는데 그 이제 네네. 위원장님, 예.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네. 저랑 한 1시간 간담회 하고 음.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결론이 저는 안민석 의원을 지지하겠습니다. 아, 네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한노총에 지지하려고 그러면은 네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안민석 의원을 지지를 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게 다짐을 받아서 제가 오늘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한노총 위원장님의 네. 개인적인 지지를 받았다. 아. 이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노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은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 경기도는 사실은 공단도 많고 해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들이 상당히 네, 많죠? 한국노총이 밀어주는 후보는 항상 경선에서 이기죠. 아, 네. 굉장한 이 자기 암시를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택시를 16년 차 지금 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지신다고 하면서 또 제가 이제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동명 위원장님이 네네. 예, 좀 울림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네. 좋은 하루입니다. 네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승전보를 하나 가지고 오셨고요. 자, 안민석 의원님은 뭐 경기도 텐텐원 정책도 있지만 이 선거는 새님들이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당선자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네.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8명의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고 이전에도 8명 한덕수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이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했고 중앙지검장 발탁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거 정무적 부담이 많으니까 남부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네. 수원지검장 가서 대장동 탈탈 한번 터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정도 예상을 법조계에서도 했었어요. 오늘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속보를 딱 듣고 뭔가 띵한 법조계에서 전부 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변호사님들이랑 저도 같이 있다가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안 의원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였고요. 예.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고요. 네. 야만의 시대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해져야 되고요. 네. 강하지 않으면은 이 야만의 시대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민주당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협조할 수 없죠. 네네. 민주당 협조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이게 또 사실은 민주당이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민주당이 이재명, 문재인 등 민주당의 부정부패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까 이게? 검찰개혁은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대적인 과제였고 지난 5년 전에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 아젠다 중에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했고 하다 보니까
그 회계망측한 일들이 생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이 촛불 민심을 받드는 마지막 그 지금 기회고요.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건 역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누구를 지키고 살리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 역사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간표는 5월 9일밖에 없다. 네.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은 5월 9일 이후에 민주당의 미래가 암울하고 지방선거도 가망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죽기 살기로 결기를 가지고 이 개혁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만큼 수사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우려 있으면 갖고 와달라. 내가 뭐 우려가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 공정성 우려 일축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나 뭐 편향된 언론에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편향된 언론에 그런 프레임 쓰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의의 시대의 권력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의로운 세상 만든다. 예. 하긴 뭐 전두환 때 민정당에서 민주정의당. 예. 공정하게 하겠다. 네. 그랬습니다. 전두환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즐겼었고요. 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 문화 이 분야에서 의정 활동했기 때문에 법조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풀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비번. 알려주지 않았죠. 네네. 이게 공직자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분은 검사로 있으면서 네. 끊임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기자 관리를 엄청 했다고 하시던데. 기자 관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공개적으로 네.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분은 보통의 검사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런 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으로 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총장, 고검장, 지검장들을 아마 대거 물러나게 하고 네. 그 자리에 소위 말하는 윤라인, 윤석열 그 라인의 부장검사들을 그 요직에 앉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을 완수해서 야만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뭐 그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자, 그 민주당이 이게 충분히 당론 채택은 어제 하긴 했지만 충분히 이후에 그 뭐 필리버스터나 또는 청와대와의 조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냐. 괜히 변죽만 울리고 또 5월 9일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어제 이제 예.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당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여전히 당내에 3C가 존재합니다. 아, 어떤 건가요? 신중해야 된다. 아, 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네. 여전히 시기상조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먹히지 않았고 지금 당론으로 어제 정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C를 말씀하셨던 네, 네. 분들은 네. 역풍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지방선거 우리가 때 다 지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네. 밀어붙였다가는 중도의 표심을 잃어서 지방선거에 악재가 된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개혁의 길을 당당하게 가고 네. 또 개혁의 가치를 지켰을 때 검찰 개혁 이런 걸 제대로 했을 때 네. 민주당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느낀 중도층이 우리들에게 표를 주죠. 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신뢰 주지 못하고 진정성을 얻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개혁의 길을 갈 때 검찰 개혁을 네. 제대로 할 때 중도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풍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작정인 것 같아요.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이거 종료하려면 180석이 필요하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이나 이전에 소위 그 위성정당 출신들 또는 무소속 친여 무소속 이렇게 다 합쳐도
178명 내지는 179명이라고 해서 정의당에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정의당 당 대표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다소 좀 의외였는데요. 네. 우리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데 이제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80석. 정의당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네. 종료하기 어렵고요. 네네. 이건 5월 9일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네. 정의당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데 네.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작용을 할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정의당이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네. 민주당 저희들이 물론 정의당을 설득하겠지만요. 네. 국민들의 여론, 지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국민 네. 여론이 확 바뀔 것이다.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검찰공화국이 되겠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 네. 그럼 바꿔자는 거야? 그러면서 정의당에게도 입장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설득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돌아가서 원래 이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이슈가 하도 커가지고 자 지키자 경기도 강함이 필요한 순간 안민석 경기도를 지키자 강함이 필요하다. 샌님은 나중에 자 안민석만의 강점 뭡니까? 혹시 생존 수영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네.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 생존 수영의 창시자가 접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당시에 제가 2010년에 이걸 하자고 그랬을 때 네. 야, 국영수는 한 문제 틀린다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닌데 그렇죠. 물에 빠지면 이거 죽는 거다. 네. 이런 아이들의 생존 교육을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들, 교육청, 공무원들, 학부모 다 설득시켜서 네. 제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가 의무 교육으로 네, 네. 돌파를 해낸 네. 그런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시절에도 제가 당시에 교육위원회 간사 4년을 했습니다. 네. 18대 때죠.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뚫어내고 무상급식을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다 합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다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무상급식의 전도사. 그것은 무상급식과 생존수영 속에서 네. 그 정책을 넘어서서 한 정치인의 추진력과 돌파력. 그게 저는 뭐 안민석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만큼은 안 되지만은 네. 이재명 다운 그런 네. 이제 추진력과 그런 또 결기 네. 네. 그런 돌파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안 후보님, 김동연 전 대표 제외하고 조정식,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단일화 제안했는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염태영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염태영 후보든 단일화 하자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조정식 의원은 아예 단일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추진됩니까? 어떻게 되는 보니까 겁니까? 샌님들은 이거 단일화 결단 못합니다. 단일화는 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흥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자가 먼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하고 결선을 해서 네. 경선 판을 키우고 흥행을 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선 이기자는 건데 네. 이미 국힘은 김원혜하고 유승민 두 분이 흥행이 시작됐어요. 네. 재밌어졌어요. 네. 우리도 흥행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샌님들은 이거 유불리 따지고 주판을 따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식, 샌님인지 염태영 아닌지 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정식 의원님 샌님 되셨네. 다음에 아니 단일화 이거 받으면은 샌님 받으면 아닌 샌님 거죠. 아니고 네네. 안 받으면 샌님이랍니다. 우리 조정식 의원님, 염태영 후보님하고는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했고요. 조정식 의원님하고도 곧 인터뷰를 할 건데 샌님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쭉 보면 김동연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출마 두고 생뚱맞다. 정치 질서가 있는 정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안 후보님께서. 근데 여론조사는 두 분이 상당히 높게 나온단 말이죠. 김동연, 유승민. 상대적으로 조금 물안개죠, 물안개. 물안개다. 네네.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좀
우리 그거는 대통령 컨벤션 효과인데요. 대통령 네네. 선거. 예. 우리 신장식 그 우리 앵커께서 네. 한 달 전에 대통령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다음에 네네. 경기지사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30% 40% 지지도 나오죠. 아, 그래서 네네. 이 물안개는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치기 네. 마련입니다. 그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관료 40년 하면서 네. 좀 굉장히 독특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네.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대 정부에 걸쳐 가지고 승승장구한 네. 유일한 그런 이제 관료거든요. 네. 그분의 이제 뼛속에는 저는 DNA 자체가 저는 보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까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다운 후보를 찾고 있는 것이거든. 특히 윤석열 이 야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좀 결기 있는 후보를 찾고 있어요. 네. 물론 정책적인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컨텐츠는 저는 뭐 텐텐 원으로서 네.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이거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텐텐 원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내공 있는 정책은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네.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니라 정치 선거로 지금 변질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대표도 느닷없이 그 경기도에 경기도로 출전- 오고 또 김동연 대표께서도 경기도의 연이 아주대 총장 2년 한 거 말고는 특별한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 관심 그런 게 저는 없었던 분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대권 주자들이 경기도에 몰려오면서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정책 선거를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텐텐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 물안개는 그치고 있고 아. 그치고 되면은 그 정체성을 알고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께서 누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인가 누가 더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를 그렇게 찾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 양강구도 둘만 이제 남겼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나마나 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를 받고 나온 거거든요. 네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승민 전 대표 똑똑하신 분이죠. 경제 전문가고. 근데 유승민 전 대표를 자객을 보냈다고 저는 봐요. 아, 윤석열의 자객이다. 네네네. 김은혜 의원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명을 자객을 키를 보냈어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대구? 이재명입니다. 아, 이재명. 예. 그리고 아, 김은혜의 칼은 둘을 그렇죠. 노리고 있다. 예. 유승민과 이재명. 네. 왜냐 그러면은 네. 김은혜 의원님이 출마 선언을 대장동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켓 자, 들고. 대장동의 진실을 내가 도지사되면은 행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겠다. 네. 문제가 있으면 검찰 수사 의뢰하겠다. 그 칼 것을 누구를 향하고 있죠? 네. 이재명 고문을 향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장동 저격수가 아니라 이재명 저격수가 될 겁니다. 네. 그러한 김은혜를 맞붙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돼야 될까요? 네. 셋님 가지고 이 저격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의 저격수를 자처하는 그 후보를 저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선택을 하게 돼서 윤석열의 저격수와 이재명의 저격수가 맞붙는 그런 대선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 지사 선거판을 도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2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텐원 안민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